반갑습니다. 벌써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능 D30 공부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바로 첫 번째, 수능 실전 대비 연습하기, 두 번째, 새로운 거 보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 한국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수능 실전 연습하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벌써부터 잠도 많이 자면서 수능 시간표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매일매일 모의고사도 시간 맞춰서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제 대답은 바로 아니요입니다. 벌써부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잠 조금 자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도 되거든요. 저도 이 시기에는 한 4시간 이하로 보통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수능 후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많이 자면서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사는 거는 한 3일 전부터만 시작을 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수능 시간표대로 꼭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비슷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아침에 막 일어나서 졸릴 때, 영어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졸릴 때, 탐구는 가장 힘들고 지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수학 공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순공 시간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표는 14시간이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탐구를 보통 1시간 반씩 2과목을 했으니까 3시간 해서 수학 공부만 하루에 8시간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시간 연습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화요일 한 번, 목요일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똑같이 연습을 했는데, 이때 채점하는 것도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수능날 가면 쉬는 시간마다 채점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떨리거나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채점을 안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채점표 쓰는 연습은 저는 딱히 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채점표를 쓸 수 있게 한 3분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만 연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거 보지 않기. 그럼 새로운 걸 보지 않으면 뭘 보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책들을 다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 끝내지 못한 책이나 인강이 있다면 빨리 끝내시고 이 공부법으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공부했던 책들을 이제 다 꺼내서 한 권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아는 내용은 과감히 지워버리고, 모르는 내용들만 모아서 정리본을 하나 만드세요. 다 만든 다음에 또 그 정리본을 다시 다 읽으면서 아는 건 지우고, 또 모르는 것만 모아서 또 만들고 이걸 반복해서 수능날 가져갈 한 장의 정리본을 만드는 게 지금 바로 할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바탕 공부할 때 정리본 만들었던 노트인데요. 보면은 개념도 있고 문제도 있죠. 저는 개념서, 유형서, 연계교재, 그다음 기출 할 거 없이 다 모아서 정리본에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목별로 어떻게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국어랑 영어는 비슷해요. 연계랑 기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출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더 땡 미니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푸시면 매일매일 조금씩 일정한 양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별지문 분석서 이런 거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거 보셔도 되고 그냥 연계교재 보셔도 되니까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국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에 나온 일부분 말고 작품 전체도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그런 작품들을 도서관 가서 찾아서 전체를 다 읽었어요. 그럼 뭔가 이해도도 높아진 느낌이고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수능날까지 잡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단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 내서 외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을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샤워할 때 외웠었거든요. 보통 여자들 씻는 시간이 한 2-30분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보내는 게 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에다가 단어를 그냥 막 써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외우면서 이렇게 씻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젖어도 버리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방법인데, 단어장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 끝에는 영어 단어를 쓰고 오른쪽 끝에는 한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OX 표시를 해줄 건데,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O가 5번 나왔다, 연속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지어도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X가 나오면 다시 O가 5개 생길 때까지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좀 더 확실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수학은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들 문제풀이 노트 만드셨나요? 안 버리셨죠? 이제 그 노트가 여러분의 문제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문제를 모든 풀이로 거침없이 풀었다 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조금 삐끗했다 그러면 X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연속으로 동그라미가 5개 생겼다 그럼 이제 그 문제는 과감히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찢어버려도 돼요. 저는 계속 그렇게 찢다 보니까 뭔가 노트가 가벼워지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셔서 문제풀이 노트를 아직 안 만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와서 문제풀이 노트 만들지 마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서 킬러 문제들만 이제 뽑아서
뽑아서 풀어보세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방법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풀이를 접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의 조건을 보고 단서를 뽑아서 어떻게 이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지 그 행동 강령을 세우고 그걸 또 체화시키는 게 이 과정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준킬러랑 킬러에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치 3, 6, 9, 11월 모의고사들을 전부 프린트를 해서 하루에 한 회씩 1시간을 잡아놓고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참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본을 계속 만드시면서 연계교재랑 기출을 계속 푸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한국사. 한국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국사가 엄청 되게 애증의 과목이었거든요. 공부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공부를 안 하다가 수능 한 3일 전에 앞머리만 따가지고 되게 재밌게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인강을 3일 만에 듣고 이제 한 번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저처럼 암기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수능 직전에 공부를 하셔도 무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 직전 되면 막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사 빠바박 봐도 괜찮습니다. 이제 30일 남았다는 생각에 다들 마음이 초조하실 것 같아요. 한모 이후로 모의고사를 본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내 실력이 진짜 성장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속에서도 진짜 몇 발자국만 떼시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잠 조금 자시고 절대 새로운 거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 대박나길 모두 응원할게요. 안녕.